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노후준비 서비스팀의 이혜리 차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혜리입니다. 국민연금에는 매월 연금으로 받는 급여 외에도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도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일시금 급여에 대해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국민연금에는 연금으로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받는, 즉 일시금으로 받는 급여도 있는데요. 바로 반환 일시금과 사망 일시금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수거권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금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으시는 거고요. 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반환 일시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수급 요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환 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고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유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60세 도달 사유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가 의무가입인데 연금으로 받으시려면 10년 120개월 이상 납부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120개월 충족이 되지 않았는데 60세 도달이 되었을 경우 이미 계속 가입 등으로 부족한 기간을 충족하고 연금으로 수급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반환 일시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망 사유인데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시 가입기간 요건 미충족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반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국외 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한 후에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할 경우에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120개월 납부가 안 된 상태에서 만 60세에 도달을 하면 반환 일시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칙은 반환 일시금 수급할 수 있는 연령도 노령연금 수급 연령과 동일한데요.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 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바로 반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 청구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반환 일시금을 받았을 때에는 절대로 재가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 일시금 청구하시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반환 일시금 수급 후에 받은 거 취소하고 재가입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경우 절대로 불가합니다. 네. 이 반환 일시금 받은 후에는 취소나 국민연금 재가입이 불가하다. 이 말씀이신데. 네. 자, 그러면 이 반환 일시금으로 얼마를 받게 됩니까? 좀 이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환 일시금은 본인 납부한 금액 그리고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인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되는데요. 반환 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 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연령 도달 또는 지급 연령 도달 전 청구 시는 청구일 등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반환 일시금은 이자를 지급하는군요. 자, 반환 일시금에 대해 알아봤고요. 사망 일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유족연금이 있었고 또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 시 가입기간 요건 미충족 등으로 유족연금에 해당이 안 될 경우 반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망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 요건에 맞는 유족이 없는 경우 네.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네.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자,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 가운데 최우선 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일시금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다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망일시금은 형제 자매와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이 추가됩니다. 네.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신분, 연령, 장애 요건과 생계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사망일시금은 신분 요건만 충족하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되고요. 앞순위가 아무도 없을 경우 맨 마지막 순위인 사촌 이내 관계 혈족은 사망자와 신분 요건과 더불어 생계 유지한 경우에만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촌 이내 관계 혈족은 사망자와 생계 유지가 돼야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유족은 생계 유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거군요. 네네. 자, 그러면 사망일시금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어떤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 기준소득 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 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기준소득 월액은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고요. 네, 그러면 이 사망일시금은 돌아가신 분이 납부한 금액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다 보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제도 가운데 반환일시금 또 사망일시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의 이혜리 차장이었습니다.